이번 학기 주제는 코앗의 이론적 배경을 사례에 적용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다루는 학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례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디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주류 이론에 대해서 뭔가 이거 언급 안 하면 문제 못 받는 그런,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소화를 하시면 프로이디안에 대한 소화도 되고 셀프 사이콜로지에 대한 소화도 되는 일거양득의 좋은 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론과 사례가 적절히 섞이는 게 좋거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증거죠. 이게 치료 이론이니까. 치료라고 하는 거는 현실의 성생에 실존하는 그 대상들한테 과연 이게 현실적 접촉과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론만 번지르르 하고 현실에서는 완전히 허황된 이론들도 많잖아요. 구체적 사례로 검증하지 못하면 과학 이론은 한 10,000가지 이론 중에 인정받는 건 1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이론이 있어. 정신분석학적 증거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신분석학을 임상 사례에서 얼마나 타당한가, 이거를 이제 주목하자는 소리예요. 임상 사례 적용해서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증상을 먼저 보고, 어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증상을 먼저 보죠. 증상을 딱 들으면서 진단이 일어나요. 딱 공부한 배경 지식에 의해서 1차적 진단이죠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이 증상이 생기게 된 원인을 탐색하겠죠. 병인 탐색하는 거예요. 병인 탐색하다가 뜻밖의 이거는 전통적 신경증적 병인과 좀 다른데 이런, 와, 이거 전혀 다른 뿌리의 병인이 되게 비중이 높네. 그러면 이 진단이 수정될 수 있어요. 오케이? 진단 수정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진단을 너무 빨리 확실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위험해. 진단은 이제, 내가 개인 분석 받을 때 한 20년 전에, 그래서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무슨 병리적 범주에 있어서 진단이 뭡니까? 나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 뉴로시스, 뭐 강박이냐, 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뭐가 중요해? 대답을 1, 2년 동안 안 해주더라고. 그게 진단이라고 하는 걸 상대방한테 이렇게 너무 쉽게 전해주면 그게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분석가한테, 그거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뭐 뉴로틱한 그런 어떤 기운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뉴로틱하다는 말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문명화가 너무 과도하게 진전된 교양인 인테리 계층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셀프 사이콜로지가 부각되고 보더라인 나르시스틱 성격 장애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뉴로틱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요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건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너는 치료 기법을 해야지. 치료를 해야지. 분석 기법.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거라고.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크게 이거. 그래서 이것부터 경청을 잘해야 되겠죠. 이거 들을 때 이미 다다다다 이게 나와. 그 전문가들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예비 상담하고 곧바로 병인 탐색 들어가는데, 예비 상담 할 때 이미 병인 탐색에 들어가기도 해. 묻잖아. 언제부터 뭐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물을 때 묻다 보면 여기서도 이미 이게 같이 일어나기도 해. 같이. 병인 탐색이죠. 병인 탐색. 또는 병인과 대면하게 만드는 아무튼 병인 탐색. 프로이디안이 제시한 이거하고 셀프 사이콜로지가 제시한 이거하고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가? 이 3가지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신경증 유형과 자기장애 유형을
쓱 대비해보면 돼요. 누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신경증 유형의 증상과 병인과 치료기법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 여러분. 어떤 분 누가 한번 떠오르는 분 있으면 얘기해봐. 병증의 증상, 신체화 증상. 이제 자기 장애도 이제 신체화 증상을 다뤄요. 근데 자기 장애가 다루는 신체화 증상은 주로 구강기에 기인한 신체화 증상이에요. 건강염려증과 연관하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뭐 이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금지된 욕망과 관계된 그런 신체화 증상, 가령 뭐 성교통이나 성감대 무감각해지고 이런 거. 물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가 돼서 다시 빙빙빙빙 온몸이 또 불편해지기도 하죠.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하반신 마비도 가. 그런 히스테리적 신체화 증상과 이 자기 형성기에 문제가 생긴 신체화 증상 구분해야 돼요. 신경증은 여성 히스테리와 연관된 신체화 증상, 뭐 오케이. 그렇지만 주로 신경증자들 보이지 않는 주증상은 그건 죄책감 이런 거야. 도덕적 예민함 있잖아, 강박. 그게 그 사람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잖아. 그게 되게 부드럽고 넓게 퍼진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주증상이야. 놀라워. 그 계력이 사람을 5, 60대 되도록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늘 그냥 바른 생활하게 하고 욕망 제대로 편치 않게 조금만 규범에 어긋난 거 해도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자유와 기쁨보다는 짊어져야 될 처벌적 대가, 이게 너무 커서 포기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타인의 시선과 연관된 거세 불안 뭐 이런 거죠. 또 갈등은 늘 있어.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해도 될까 하다가 하루 만에 또는 그 1시간 만에 할 일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 욕망과 연관되는 거예요. 유흥을 주로 못 치르게. 이도와 초자 사이의 갈등 대표적이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이디안 정신분석 이론이 주로 치료했는데 도움 많이 줘요. 아주 거기에 적합한 분들은 정말 신기해하면서 감정 역동 계속 진입하면서 너무 프로이디안 이론이 잘 맞아요. 도움 많이 받고 영혼의 무게도 생기고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얘기한 그런 종류의 사례죠. 그런 거를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리프레션, 억압을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억압을 완화시켜야만 무의식하고 접촉할 수 있잖아요. 무의식에는 뭐가 있느냐? 금지된 소망이 있고 금지된 소망과 연관된 처벌당하는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돼 있어요. 그 감정덩어리를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소화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무의식에 접촉을 하려면 억압을 완화시켜야지 무의식에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최고 좋은 기법이 뭔지 알아요? 꿈도 좋고 또 기법으로 그냥 꿈에서 오케이 또 자유현상이야. 자유현상이라는 말이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한 번도 물론 아주 절친이나 이런 대상한테 좀 더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제3의 시선 그런 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은 자유로워도 그게 간단치가 않은 거야. 실제로 무의식은 자유롭지 않아. 사고는 자유로워도. 그래서 자유연상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자유연상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세팅 있잖아. 그게 무슨 절친 관계든 누군 관계든 그게 대단히 심리적 가치로운 상황인 거야. 자유연상이 잘 된다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인 거야. 그 자체로. 거기다 자유연상을 하게끔 해주는 적절한 순간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독특한 곳을 이렇게 탁 두들겨줘서 막 자유연상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거. 그게 정신분석 기법이야. 그리고 자유연상을 할 수 있으려면 아무한테나 자유연상을 하나? 그렇지 않잖아. 내면세계 금지된 욕망과 성환상, 그 대상 이런 게 있는데
그 유년기에 내 마음속에 소중했던 그 대상 못지 않은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이 속이 이렇게 심리적인 역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신뢰관계도 있어요. 그 옛날 부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신뢰.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이런 거 있잖아. 뉴로틱한 사람들 되게 인테리야. 주제와 방어가 세가지고 인테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돼야만 자유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에서 읽은 자유현상, 아유, 그건 너무 단순한 피상적인 이해예요.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의식에 접촉하게 해줘가지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럼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길 몇십 년 살았단 말이야? 우와 하면서 해방감을 느껴. 하나씩 풀어지는 해방감을 느끼고 이 새로운 선택을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 죄책감과 초자 어떤 구범의 굴레 속에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의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그러한 신경증 병리와 연관된 거하고 되게 다른 사례를 내놓겠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증적 증상과 다르고 신경증적 병인과 다르고 신경증적 치료 기법과도 적용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기병리. 자기병리는 이제 셀프의 구조적 취약성이에요. 거대 자기 취약성, 이성화 자기 취약성. 그런데 정말 이 코앗이 역사에 기여한 바가 꽤 돼요. 거대 자기 취약성과 이성화 자기 취약성이고 이 두 개념, 학자는 죽어서 개념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통해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 이 자기병리의 취약성 때문에 삶이 이리저리 안정화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표류하는 사람과 구조병리는 이건 3원 구조병리예요. 3원 구조하면 일단 맨 마지막에 오디푸스 후기 형성되는 초자죠. 초자가 형성이 됐는데 초자가 비대하거나 초자하고 이드 사이의 갈등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병리. 이건 질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또 스펙트럼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연구가 과연 프로이디안 전통이론으로 제대로 수행이 됐는가? 1970년대 초반 입장에서는 80% 이상이 프로이디안 그걸로 쫙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병리와 구조적 병리 두 가지 논을 가지고 또 그 중간에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봐야지 더 잘 보일 수 있는 사례를 내놓겠다.